병원에서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숨만 쉬어도 기운이 빠지는 느낌. 이게 단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침부터 퍼지는 무기력함.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뿌연 안개 낀 것처럼 멍해지는 날들 말이에요. 해외 보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 호흡이 무거워지는 현상은 체내 순환과 산소 교환, 근육 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일 수 있다고요. 저도 한때 아침에 눈만 떠도 몸이 축 처져서 하루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뭘 해도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요즘 들어 숨 쉬는 것도 힘들다는 느낌 더 자주 오지 않나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증상의 원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명확해요. 그리고 해결 방법도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핵심을 다룰 거예요. 첫째, 숨만 쉬어도 피곤한 진짜 원인. 둘째, 3분 만에 호흡 회복 체크하는 방법. 셋째, 시니어 전용 피로 회복 루틴 5가지입니다. 이 내용들은 당장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솔루션이에요.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방법들이죠.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하루 종일 이어지던 피로감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꼭 이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가 하는 점이에요.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숨이 차고 피곤하면 폐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이유입니다. 국내외 연구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호흡의 질과 생활 패턴이죠.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숨을 쉬는지, 어떤 자세로 생활하는지, 근육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게 말이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숨만 쉬어도 피곤한 느낌을 잡기 위해 제가 매일 하는 루틴은 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호흡 깊이 체크 30초예요. 국제건강보고에 따르면 아침의 호흡 깊이가 낮으면 하루 피로감이 20%에서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코로 4초 들이마시기, 4초 멈추기, 6초 내쉬기. 이걸 3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이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움이 있다면요. 이미 몸은 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숨만 쉬는 건데 뭘 체크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정말로 이 간단한 호흡조차 힘들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깊게 안 들어갑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좋은 날은 호흡이 부드럽게 이어져요. 이 차이를 매일 아침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루틴은 가슴 위쪽 근육 풀기 1분입니다. 국내 자료에 따르면 가슴 앞쪽 근육이 굳으면 호흡량이 약 10%에서 12% 감소한다고 해요. 저는 양손을 가슴 위에 두고
천천히 둥글게 돌려주는 동작을 1분 합니다. 이 동작만 해도 숨이 훨씬 편안해져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요. 꾸준히 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긴장한 날에는 효과가 바로 느껴집니다. 가슴 근육이 풀리면서 호흡이 깊어지는 게 느껴져요. 마치 꽉 조였던 옷을 벗은 것처럼 시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침 체온과 심박 리듬 관찰이에요. 해외 자료에선 아침 체온과 심박 변화가 피로 누적의 조기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손목이 지나치게 차거나 심박이 평소보다 빠르면 몸이 회복 부족 상태라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손목을 만져봐요. 그리고 목에 손을 대고 심박을 느껴봅니다. 이게 습관이 되니까 제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무리하면 안 되겠다. 오늘은 좀 더 활동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매일 1분만 투자해 보세요. 몸 상태를 가장 빨리 알려주는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은 제가 몇 년간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리한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었죠. 하지만 결국 남은 건 이 세 가지였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것들만 추렸어요. 복잡하면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매일 할 수 있는 것, 부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루틴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호흡을 체크하면서 근육을 풀고 체온과 심박을 확인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몸의 피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실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30초면 충분합니다. 숨쉬기 힘들다고 하면 폐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 기관 보고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호흡 피로의 60% 이상은 폐가 아니라 순환, 근육, 스트레스, 수면 영향이라고요. 즉, 숨이 차다고 해서 무조건 폐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장 때문만도 아니고요. 실은 우리가 매일 하는 생활 습관에서 오는 전체적 피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앉아 있는 시간 증가.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특히 코어 근육과 다리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자세가 무너집니다. 구부정한 자세가 되는 거죠. 이 자세에서는 가슴이 압박을 받아요. 그러니 호흡이 자연스럽게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얕은 호흡 패턴이 반복되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그게 바로 피로로 이어지는 겁니다. 수면의 질 저하도 큰 영향을 미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몸이 회복되지 않죠.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힘든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또 어떻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자동으로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숨만 쉬어도 피곤한 느낌을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별로 안 움직였는데 왜 이렇게 숨이 무겁지? 하지만 알고 보니 문제는 폐가 아니라 생활 전체의 밸런스였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폐나 심장을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생활 패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자세는 어떤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수면은 충분한지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대라도 생활 패턴에 따라 피로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70대인데도 활기차게 움직이고 어떤 분은 50대인데 하루 종일 지쳐 있어요. 차이는 바로 이런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폐가 나빠졌다고 걱정하기 전에 내 생활부터 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도 제대로 나오니까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숨만 쉬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던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잤는데도 피곤한 거예요. 밥 먹고 나면 더 졸렸죠.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턱 막혀 올라왔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국내 통계에서도 만성 피로를 겪는 사람 중 약 45% 이상이 호흡이 무겁다는 느낌을 동반한다고 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던 거죠. 그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쉬면 나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쉬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시절을 정말 잊지 못합니다. 단순 피곤함이 아니라 몸 전체가 꺼져가는 느낌에 가까웠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힘들었어요. 일어나야 한다는 건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겨우 일어나서 씻고 나면 이미 기운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친 거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대화하는 것조차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활동량은 더 줄어들고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눈 뜨면 이미 피곤하신가요? 가만히 있어도 답답한 느낌 드시나요? 숨이 얕아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나아질 수는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운동하라고, 밖에 나가라고 조언했지만요. 그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운동은커녕 밖에 나가는 것도 버거웠거든요.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시간이었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한 자료를 보게 됐는데요. 그게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느 날 해외 보고를 보다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꾼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피로는 숨이 차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숨이 깊게 들어가지 못해서 온다. 저는 그걸 읽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숨을 많이 쉬는데 왜 피곤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숨을 충분히 쉬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사실 문제는 호흡량이 아니라 호흡의 질이었습니다. 얼마나 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쉬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얕은 가슴 호흡은 산소 공급 효율을 20%에서 30%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깊은 복식 호흡은 피로 회복률을 15%에서 25% 높인다는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저는 그 자료를 읽고 바로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 호흡부터 점검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숨을 쉬면서 관찰했죠. 그랬더니 정말로 가슴으로만 얕게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호흡이 가슴 윗부분에서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복식 호흡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배로 숨을 쉬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했죠. 숨을 배로 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연습하니까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깊은 호흡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피로가 줄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쳐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개운한 느낌으로 일어났습니다. 숨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전에는 숨 쉬는 것 자체가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편안해진 거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뿌연 안개가 걷히듯이 사고가 선명해지더라고요. 이것이 제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히 호흡 방식을 바꾼 것뿐인데 몸 전체가 달라졌어요. 운동을 따로 한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 쉬는 방식을 바꿨을 뿐인데요.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거든요. 호흡만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호흡의 중요성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어요.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건강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에게도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팁은 3분 호흡 깊이 회복 루틴입니다. 해외 실험에서 3분 복식 호흡만 해도 심박 안정도가 10%에서 14% 향상되고 피로감 완화 효과가 보고됐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로 4초 들이마십니다. 이때 아랫배를 천천히 부풀리면서 호흡하세요. 4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6초 동안 길게 내쉬는 거예요. 이걸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셔야 해요. 그리고 식사 직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출근 전 3분만 해도 숨의 무게가 확 줄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불 위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는 몸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운한 느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회가 많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 5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호흡의 깊이예요. 얕게 빨리 하는 것보다 깊게 천천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게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쉰다는 느낌을 기억하세요. 이게 복식 호흡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팁은 가슴과 어깨 열기 스트레칭 2분이에요. 국내 통계에서 어깨와 가슴 근육이 긴장되면 호흡량이 최대 12%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래요. 양팔을 뒤로 모아서 가슴을 여는 동작을 20초 유지하세요. 그 다음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며 10회 돌립니다. 앞으로 5회, 뒤로 5회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날개뼈를 모으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등 뒤에서 양 날개뼈가 서로 만난다는 느낌으로요. 주의할 점은 통증이 있으면 범위를 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이 동작을 꾸준히 하신 어르신 중에 숨이 훨씬 편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어깨가 굳어요. 그럴 때마다 이 스트레칭을 하죠. 2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짧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3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꼭 해보세요.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가슴이 눌리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스트레칭이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뻐근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는 과정이니까요. 며칠 하다 보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호흡도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팁은 수면 전 호흡 정리 루틴 5분입니다. 해외 기관에서는 수면 전 호흡 안정이 다음날 피로도를 약 25% 감소시킨다고 보고했어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을 1분 합니다. 몸을 이완시키는 거죠. 그 다음 복식 호흡을 10회 천천히 해요. 아까 말씀드린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만 천천히 호흡을 유지하세요. 입은 다물고 코로만 자연스럽게 숨 쉬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전자기기를 멀리 두는 겁니다.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은 꺼두세요. 빛 자극이 있으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호흡을 정리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도 이 루틴을 하고부터 아침 무기력이 크게 줄었어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거든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몸도 훨씬 가벼워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몸이 제대로 회복되는 거죠. 이게 다음날 컨디션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다음날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바로 자지 마시고 5분만 시간을 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 루틴 없이는 잠들기가 불편해질 거예요. 몸이 알아서 요구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팁은 아침 체온과 수분 루틴입니다. 기관 자료에 따르면 체온이 낮고 수분이 부족하면 산소 전달 효율이 5%에서 10% 감소한다고 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를 마시는 겁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몸을 깨우는 데는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그 다음 손발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손을 비비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벼운 호흡을 1분 해요. 몸이 깨어나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주의사항은 수분 제한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거든요. 손발만 따뜻하게 해도 숨쉬기 편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체온이 올라가면서 순환이 좋아지는 거죠. 저도 아침에 손발이 차가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거나 발목을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금방 몸이 따뜻해지면서 활력이 생겨요. 호흡도 편안해지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 루틴이 더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몸이 움츠러들면서 순환이 나빠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체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팁은 피로 누적 막는 10초 리셋 호흡입니다. 국내 자료에서 짧은 깊은 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6%에서 10% 감소 가능하다고 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코로 깊게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6초 내쉬는 거예요. 하루 중 3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주의사항은 과호흡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하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저는 회의 중간에 10초만 해도 머리가 맑아져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이 호흡을 하면 다시 정신이 돌아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효과적이에요.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10초면 충분하니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되고, 걸어가면서도 되고, 앉아서도 돼요.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깊게 쉬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숨이 무겁다고 해서 폐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 생활 습관과 호흡 패턴 때문이에요. 둘째, 얕은 호흡은 산소 효율을 20%에서 30% 감소시킵니다. 깊은 호흡이 핵심이죠. 셋째, 가슴과 어깨의 긴장은 호흡량을 저하시켜요.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수면과 수분, 체온 저하는 바로 피로로 연결됩니다. 아침 루틴이 필수예요. 다섯째, 간단한 호흡 루틴으로 15%에서 25% 회복이 가능해요. 매일 실천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 전문의 상담은 항상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 3분 호흡 깊이 회복 루틴. 아침에 10회 복식 호흡하기. 둘, 2분 가슴과 어깨 열기. 스트레칭으로 근육 풀어주기. 셋, 수면 전 호흡 정리 루틴. 5분 투자로 다음날 컨디션 확보하기. 넷, 아침 체온과 수분 관리. 미지근한 물과 손발 따뜻하게 하기. 다섯, 10초 리셋 호흡. 하루 3번 스트레스 해소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피로감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고 숨이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아침 호흡 체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면 다음 루틴을 추가하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 2주는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 신호도 댓글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음 건강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